저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 보시죠. 네. 제가 최장수 부총리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오래 공직에 머무시면서 시중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까요? 이제 부동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생을 떠나고 싶자니 상속세,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일개서 흘러 들어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흘려들을 이견은 아니죠.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난 2달 전에도 부총리께서는 이사 대책 이후에 정책 효과가 2달 후에는 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의 가격 동향을 보면요, 예전에 올라갔던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고요. 첫째, 그거 하나가 시장에 안정 메시지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사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복합 공공개발 사업인데요. 이미 저희가 지금 접수받은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됩니다. 공공국가개발을 해서 집이 다시 재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신청한 것이 저희한테 한 400건이 넘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일부러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변창흠 전 장관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가가 꺾였다는 게,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아니죠. 그 안정을 마치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오름세가 꺾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예전에 빠르게 이거는 올라가는 게 비하면 저는 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4월 말까지 이 신청을 봤는데요. 지금 구청별로, 제가 기초지자체별로 일부 지자체는 사실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 줘서 한 데가 있고, 또 구두로 의견을 제시한 데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지 않다뇨? 예.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뭐 제가 지금 숫자를 안 갖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몇 개 구청, 3개 구청에서는 문서로 주셨고 아마 2-3개 구청에서는 구두로 준 걸로 그럼에도 알고 불구하고 이 신청이 많아지는데요.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왜 올리시는 겁니까? 예, 의원님,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에 지금 67, 8%밖에 안 되고요. 개별주택의 경우는 55%입니다. 지금 과연 이와 같이 시가하고 괴리되어 있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럼 국민 탓인가요? 시가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그리고 현실화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퍼센테이지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라는 것만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정부로선 2030년까지 90%이기 때문에 대개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당분간 3-4년간에 매년 1% 정도 포인트 정도밖에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시세가 올라가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보란 말씀이신데 그럼 시세가 내려가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실 겁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은요, 시세를 감안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공시가격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감정평가원, 그러니까 조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몇 가구를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421만 가구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인당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700-800 가구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동이죠. 가구라는 게 한 동에 같은 평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물량이 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감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같은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산정한 가격이고요. 부총리님, 네. 잘못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조사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 주시죠. 아니요, 먼저 확인해 보셔요. 제대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 숫자에는 사람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1인당 800개라는 그 숫자는 제가 보고 와서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의 정원이 몇 명인가인지 그 투입이 몇 명이 된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님이 전수조사라 이야기했지만 네. 520명이 856동, 즉 한 사람당 2만 6천 호를 조사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시가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56동이라고 그랬는데요. 대개 한 동에 같은 평수일 경우에는 층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860동이라 가지고 곱하기 호수로 하기에는 그건 무리가 있고요. 지금 궁예관시법이나 축지법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주먹국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거를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막아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들여다볼까요? 아까 지금 두고두고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재산세가 오르지 않거나 낮춰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도 부총리님이 그동안의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각별하게 보호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6억 이하 주택 재산세는 그럼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갑니다. 명백히 내려갑니다. 제가 통계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년에도 제가 보건대는 세율 자체를 3년간 깎아줬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나 시뮬레이션을 둘러보셨나요? 예, 당연히 정책 결정할 때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공시가가 6억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율 삭감을 감면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늘 수가 있겠고요. 정부가 그러면 공시가 6억 이하로 할 것인지 9억 이하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면서 검토를 한 결과 6억 이하가 맞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감면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짜리 꼼수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결국 약자에 대해서는 1년간 눈속임하다가 2022년부터 계속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줘도 얼마나 내리는지 봤더니 7만 원 찔끔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대다수 주택 보유세가 서울에서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냐고요?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높기 때문이죠. 이런 거 감안한 시뮬레이션 돌리셨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얼마나 올린다고 생각하고 돌리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 저는 뭐 결과치를 갖고 정책 결정할 때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정책 담당자가 2022년, 2030년까지의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짜지 않고 국민에게 먼저 세금을 던진다고요? 정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율은 또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의 공시가격을 얼마나 몇 퍼센트 상승할지 감안하고 그 조건을 달아 돌렸는지 여쭙습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일이 다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그걸 드리는. 기억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세금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거기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적어도 이 자리에 제가. 오신다면 세금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받고 나오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적어도 공시가 6억인 분들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세율을 몇 퍼센트포인트 낮출 것인가 하는 것도 다 3년간 얼마만큼 재산세가 늘어나는지 가격대별로, 그래서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감면을 시켜주려면 몇 퍼센트를 감면하는지 해서 이번에 0.05%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3년을 갖다가 시한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내년과 후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정책 효과가 있냐 물었기 때문에 꼼수로 대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재산세가 6억 이하도 올라가는 부분 말이죠. 종부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0년 공공임대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10년 공공임대라는요, 내 집 마련한다고 10년을 기다리셨지만 10억 넘게 시세 가까운 감정가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 서민분들이죠. 그런데 이번에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인데 이분들은 10억 넘게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13억까지 나왔습니다. 30평대에서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임대주택분들이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어제 4% 세상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를 모르는 96% 세상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도 호화주택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기준이 가격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임대주택이든 또는 개인 자가주택이든 그 해당 기준에 초과될 때는 종부세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 눈이 없는 세금일수록 보편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죠. 지금 그 말씀을 국민 탓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을 국민이 올렸습니까? 정부가 올렸죠.